네. 하나, 둘, 넷. 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호칭을 어떻게 학생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태경. 아무렇게 나왔네. 아무렇게 이태경님. 네, 저희 간단하게 직접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영식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영식님, 네, 네, 영식님. 영식님. 핫한 영식님과 네. 네, 핫한.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회안중학교라는 혁신학교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대학교 2학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이게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그 공론화 그 뒷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각자 그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저는 그 의제 2팀에 참여했었고요. 거기 2박 3일 시민수기단 워크숍 할 때 가서 의제 2팀 기조발제랑 토론자로 참여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마지막 날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자 했던 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화두가 됐었는데 사실 정작 무대 위에 올라와서 발언하시는 분들 중에 종합전형을 경험해서 직접 대학에 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경험자의 입장으로서 어느 부분이 선동이고 어느 부분이 팩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네, 되게 그렇군요. 설득력이 네. 있었겠네요. 네. 근데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너무 생소하거든요. 이런 교육 정책에 나올 때 그동안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있었나라는 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 공론화 과정의 현장 분위기가 어쩐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땠을까? 직접 참여해 보셨을 때 현장은 어떠나요? 그러니까 일단 시민수기단으로 이제 뽑히신 분들이 한 490명 가량 계셨었는데요. 굉장히 진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그 무게감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하나 들으려고 노력했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아까 태경님이 그 학종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혼자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땠나요? 이렇게 청중하고 얘기할 때 설득이 되는 느낌이었나요? 어떤 식으로 좀 소통을 좀 잘 되는 느낌이었나요? 소통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워낙 교육 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가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이토록 우리의 교실을 뭐 올가매고 가고 있다,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들을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실 뭐 제가 드린 말씀들이 거기 계신 수기단 전부를 설득했다고 보진 못하지만 최소한 그때 이후로 조금 더 공감해 주시려는 분들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동안 이제 표출해내기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출해 주셨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근데 저희 공론화 과정에서는 우리 저희 의견과 비슷하신 분들 계시면 반대 진영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았었잖아요. 그럴 때 서로 이렇게 약간 견제한다든가 좀 이렇게 불꽃이 팍 튄다든가 이런 분위기는 좀 없었나요? 일단은 그 구도 자체가 그 수능 상대 평가를 주장했던 팀이 한 3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절대 평가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한 팀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협공 같은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는 어떤 의제 1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의제 2팀에서 이야기하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의제 4팀에서 이제 그걸 반박해주고 하다 보니까 무슨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좀 남아 있지 않고 이렇게 묻혀버리는 좀 느낌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알 견제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바깥에 이게 질문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쓰는 건데 보면 시민 수기단이 아닌데 저희를 좀 약간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니네 그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니네들은 그 학종으로 입학하려고 준비하는 부모들이 모인 거잖아. 뭐 약간 이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학종을 이렇게 옹호하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질문들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깨알 견제들 이런 것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네, 속된 말로 어떻게 다구리를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논리와 논리가 토론에서 붙으면 되게 팽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푸념과 논리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오, 박수.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푸념과 정말 논리.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네. 확인해 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공론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 네. 이렇게 다구리를 좀 당한 건데. 그거 네. 어, 바로 그거죠. 속이 시원하게 굉장히 시원해요. 다구리. 다구리 당했어, 다구리. 네, 근데 그러면 그 이 팀 안에서는 좀 내부 조율이 잘 되셨나요? 저희는 일단은 다구리를 당하다 보니까 아, 어, 속 시원하다. 네,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생존 본능 네네.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지 팀워크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구성 자체가 뭐 현장 교사들, 또 학부모 단체, 또 학생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나름 이렇게 팀워크들은 굉장히 좀 잘 맞았던 네,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다구리. 네. 제가 이제 질문 초입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입을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론화 자체가 문제라는 평도 좀 있어요. 근데 직접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요즘 들어서 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공론화 과정 끝나고 나서는 되게 좀 억울함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이 공론화가 정말 준비된 공론화였는가? 과연 우리가 이 공론화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뭔가 진일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뛰어드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론화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는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뭐 대충 뭐 2달 이상이 지난 거니까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된 흐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육 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치와 철학이 바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책 자체도 정치적 토대에 또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공론화가 옳다 그르다 보다도 좋은 공론화 보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교육적으로 그리고 그런 가치와 철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론화 과정이 보면서 뭐 이런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 20대 진짜 젊은 친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답을 해주시니까 아 그래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새삼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문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쪽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고 그걸 들은 약간 좀 중립적이고 이해관계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판단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입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다 학교를 경험했고 대입을 경험했기 때문에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토대 이에서만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대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냥 그것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만 결정하라고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입이 하나 결정됐을 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느냐 이제 어떤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심판자 그런 구도로 이게 갖다 추진하기 좀 쉽지 않았던 좀 부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방향들을 놓고 공론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네. 태경님처럼 뭐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뭐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교육 문제라는 게 사실은 뭐 재판관이 판단하듯이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우리가 공론화의 뒷배경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들으시다가 좀 나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까 그 저희 길쭉한 도움이 여기 조명 옆에 선생님 김은정 선생님 찾아주시면은 발언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좀 질문을 해보면요. 김영 선생님은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인터넷에다가 다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글을 올리셨냐면은 인상적이었는데요. 정부는 싸움판을 만들어주고 교사, 학부모, 대학 관계자, 교육 단체들은 노예 검투사가 되어서 코피 터지게 싸우는 형국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로마 검투사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2박 3일 시민수기단 워크숍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회가 있었고 공청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박 3일 시민수기단 워크숍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고 또 방청객 질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막 뭐 야유도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공격들을 많이 좀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을 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정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했던 일은 주로 이제 그런 워크숍 장소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 섭외하고 그런 역할만 하고 이제 팔짱 끼고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계적인 중립 뭐 맨날 이제 이것만 얘기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중요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론 과정에서 되게 왜곡된 해석들도 많았고 왜곡된 자료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면 토론이 잘 되려면 최소한 그런 팩트들이 제대로 된 팩트인지가 좀 이렇게 점검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의 주장으로 이제 치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저것은 좀 잘못된 통계다 또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뭔가 좀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해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 팀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팔짱 끼고 우리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만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 이런 거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점이 토익 과정에서 미래와 비전, 뭐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질문은 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 되게 교육에서 중요한 사실 근데 단어 그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교육에서 이 부분을 빼면은 네, 요거 얘기하려면 네. 요 영상들 같이 좀 보고 나서 영상이 네. 준비됐습니까? 아예 준비됐죠. 아이고 영상이 준비됐다니 너무 네. 놀랐습니다. 요 영상인데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다음을 실현하는 학교. 스스로의 길을 발견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흥얼거리며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학교. 서로의 물음표를 느낌표의 확신으로 바꿔가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학생들이 공부만에 치우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차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일단 주 4일째 지금 5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좀 집에서 자는 그런 시간.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수학 그래서 학문을 얼마나 이 학생이 닦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야 상대평가보다는
수능에서 취재가 맞지 않나. 동시에 상대평가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고 절대평가 제도는 대학별 고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별을 위한 수능 상대평가는 수험생에게 지나친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뭔가 커트라인이 세분화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일단 서열화를 해야 혼란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 서열화를 뭘로 해야 되냐? 굳이 서열화를 해야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수능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우선시할 수 있는 수시 확대를 하되 이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학생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병원에서 인증을 받은 소논문 등등이 이미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대학 입시 제도는 진짜로 문제점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개편이 꼭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해 관심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알아가는 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대입 제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의견이 대입 제도에 반영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이 아닌 공론을 조사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설문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배움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입제도는 조금 더 학생들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되고 또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대입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꿈기 열정을 가진 학생들도 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입제도는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개인의 적성과 개성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단 역량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가 몰랐던 정보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발표도 직접 해보게 되니까 정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론화가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제도의 개편이지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의 개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학생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이게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네, 아까 이런, 그 그러니까, 질문에 이어서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2박 3일 시민수기당 워크숍을 준비하는 회의가 이제 였었어요. 의제 네 팀의 각 대표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었었는데, 그게 좀 무리한 요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 보셨던 이 영상을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주최 측에서 준비한 2박 3일 워크숍 계획의 둘째 날 오전 각 의제별로 발제하기 전에 이걸 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해 한 8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는 학교가 어떤 건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그 500명이 같이 보는 거죠. 근데 그거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바라는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의제 이 팀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제 이 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 영상을 틀면 안 된다라고 요구했던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분임 토의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시대 미래 가치는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그 시민수기단끼리 모여서 하는 이제 그런 분임 토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따라서 처음에 주최 측이 이런 질문을 준비했는데 미래라는 단어, 가치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는 의제 2팀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의제 2팀에 유리한 질문이다. 그러니 질문 바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요구들을 주최 측에서 다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셨던 영상을 실제 그 워크숍에서는 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좀 불공정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게 사실 미래나 가치 이런 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한 일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 예, 오히려 이거를 못 틀게 했다는 것이 절대평가가 좀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인 거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수능 절대평가를 또 이야기하면 그 반대하는 축에서는 학종이 얼마나 불공정한데 절대평가 해버리면 불공정한 학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학종이 또 쟁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 학종 관련해서 또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번 공론화에서 뭐 이게 화두가 되긴 됐는데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그러니까 되게 저희에게 많은 걸 요구했었어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를 믿어주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주셨고요. 믿어주지 않겠다. 네. 태경님한테. 사실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쨌든 불완전한 전형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온 전국에 만연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 사례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화가 돼서 이게 마치 사람의 문제인 것을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선동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이게 모든 학교의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특히 가장 문제였던 부분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도 학교인데 그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른 양상으로 많이 펼쳐지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전라북도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군산의 고등학교들은 지금 뉴스에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떠드는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좀 더 부족했으면 부족하지 그런 막 뭐 부모님들이 독후감을 대신 써준다랄지 그런 정말 과열 경쟁이 오히려 없는 상황인데 그게 또 이제 그런 지역에서 그런 게 좀 있다고 돈이 막 엄청 들어간다고 그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모두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 그 제도를 사용한 사람 그리고 그 제도를 그렇게 쓰게끔 부추긴 사교육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자체도 개선이 돼야겠지만 그 제도 이상의 과도한 그 선동과 싸우는 게 되게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종이란 정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완할 만한 방안들이 사실 필요한 거는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이태경 학생의 그 발언들이 좀 새로운 충격으로 좀 와닿아요. 저희가 그 현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책을 받아 안을 당사자들의 학생들이 들려주는 이런 목소리,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원하고 있는지들은 아직 크게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 관점은 여기 밑에도 좀 써 있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학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다니고 그 학생들은 개개인이 다양합니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받거나 소외되는 학교라면 그건 학교의 재개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대학 가게 보내주고 나머지 애들은 뭐 소외시키는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뭐 하고 살지를 본인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그거를 학교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영상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좀 더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내 길을 발산할 수 있고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그 아이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도 다양한 꿈이 단지 성적이라는 숫자 하나로만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멋져 보여요. 네, 멋집니다. 네,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입 개편안으로 살짝 절망스러웠는데, 근데 이 어른들과 사회가 만들어놓은 좀 못난 제도 안에서도 이렇게 희망적인 젊은이, 청년, 멋진 아들이 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엄마로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누구 좋은 일이 알았어요. 이제 이태경 학생, 김영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학생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제도 공론화가 끝났지만 사실 제가 그때도 어떤 기회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을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제는 조금 더 멀리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어떤 나라의 정책 중에서도 그 정책의 토대가 되는 철학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정책은 교육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론화는 비록 약간 정치적인 그런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입 정책이라는 여러 교육 생태계 중에 그냥 그 일부 한 가지만 다뤘지만, 이제는 공론화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정책 미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그리고 그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지, 그 철학에 대한 설계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교육 얘기를 할 때마다 미래는 이렇지만 현실은 이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거야가 아니라, 이런 미래를 어떻게 하면 향해 갈 수 있을지 라는 조금 더 희망찬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론화 과정에서 그 정시 확대 주장했던 분들과 공통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내신 상대평가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건 공통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를 먼저 도입하는 게 좋겠다. 그거부터 좀 시작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라던가 이런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불신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뭐 생기부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학교에 대한 불신들을 어떻게 또 개선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또 요거부터 다시 또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다시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말씀 전해주신 김영 선생님, 이태경 학생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실게요.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